러시아가 또다시 서방 진영을 향해서 이런저런 위협의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 생산 재개, 그리고 자국뿐만 아니라 우방국에도 서방 진영을 향해서 미사일을 배치하겠다, 이런 엄포를 넣는가 하면 정가의 보도처럼 여전히 핵전쟁 카드도 내놓고 위협을 합니다. 한마디로 푸틴이 말도 안 되는 블러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런지 Y타임즈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6월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화상으로 주재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가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을 다시 생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일방적인 유해의 추가 조치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의 이런 발언은 1987년 미국과 옛 소련이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 그러니까 INF에서 금지했던 중단거리의 미사일 생산과 배치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INF는 사정거리 500에서 5,500km의 지상발사 중단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하고 해당 범주의 미사일을 추가로 개발, 생산,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인데,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의 핵 군비 경쟁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에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면서 이 INF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는 INF에서 금지한 미사일 개발을 자체적으로 유예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푸틴은 우리는 이런 미사일을 생산하지 않고 미국이 이런 시스템을 세계 어느 곳에 배치할 때까지 우리는 배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푸틴이 돌연 최근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서 러시아도 대응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미사일 시스템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이미 덴마크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유럽에 가져다 놨으며, 최근에는 이런 미사일이 필리핀에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푸틴은 그러면서 명백히 우리는 이런 타격 시스템 제조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그것들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푸틴은 한수를 더 떠서 러시아의 미사일 등 주요 무기들을 우방국에 실전 배치할 수도 있다는 위협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푸틴의 이런 협박은 이미 벨라루스의 핵무기를 분산 배치한 것 같이 자국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를 비롯해가지고 벨라루스나 미국의 턱 밑인 쿠바, 그리고 남미의 멕시코 등을 포함해서 우방국에 러시아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서 미국 등 서방 진영을 압박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협박을 수시로 일삼고 있었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보리 부의장도 정치적 신념과 국제적 인지도에 관계없이 미국과 그 동맹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모든 국가를 러시아가 무장시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습니다. 메드베데프는 북한도 러시아 무기 공급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일단 북한 같은 우방국에 무기가 보내지면 그 통제권은 러시아가 책임질 수 없다, 이런 참으로 한심하고도 무책임한 발언까지 일삼았습니다. AP통신도 지난 6월 2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서방 진영이 무기를 지원하면서 푸틴 마음대로 전세가 진행되지 않자 돌연 서방 진영을 향해서 새로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러면서 푸틴은 서방 진영까지 보복의 대상으로 추가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AP통신에 이어서 푸틴의 이런 협박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국가들과의 정면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면서 위험한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푸틴이 최근 전세에서 가장 좌절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하르키우를 서방의 무기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점령하려고 했지만 공격 진행 도중에 갑자기 서방의 무기 공급이 재개되면서 러시아의 공격 동력도 사라졌고, 이젠 그동안 확보했던 영토 지키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푸틴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최우선적으로 서방 진영의 무기가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러시아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배치를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러시아는 최근 들어 부쩍
미국을 향해서 신경질적인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폭격이 진행되면서 러시아는 크림반도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푸틴은 미국산 미사일인 에이테크럼스가 크림반도 공격에 쓰였다면서 러시아도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과제는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진입을 막는 겁니다. 이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훈련 교관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라고 밝혔고, 경우에 따라서 육상 전투 병력도 파병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는 푸틴에게 있어서 최악의 카드입니다. 당장 프랑스의 육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전쟁을 어쩔 수 없이 러시아 대 나토의 싸움으로 번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하고 싸움을 하는 것도 벅찬 상황인데, 프랑스 정예부대가 투입된다면 러시아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됩니다. 또 프랑스군이 파병된다면 나토군 차원에서 파견은 불가능하겠지만 영국이나 일부 나토 국가들이 개별적 차원에서 육군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푸틴 앞에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겁니다. 푸틴은 이런 최악 상황을 위반하는 카드들이 펼쳐지기 전에 사전에 핵전쟁 위협과는 별개로 미사일의 러시아 우방국 배치 등의 협박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푸틴이 빼놓지 않고 서방을 향한 위협 목록에 올리는 것이 핵전쟁 카드입니다. 로이터에 의하면 푸틴은 나토가 러시아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권과 영토 보존이 위협받을 경우에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또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시기를 명시하는 교류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벨라루스를 포함해서 전장 핵무기를 사용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작년에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무기 중 일부를 벨라루스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패배는 러시아 국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 그러면서 끝까지 목표를 밀어붙이겠다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또 러시아가 전투를 중단하려면 우크라이나가 2022년 모스크바 합병했던 4개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해야 된다고 선언했지만 키우와 그 동맹국들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푸틴이 서방 지정을 향해 쏟아내는 위협 발언들을 보면 그야말로 겁에 잔뜩 질린 사람의 블러핑 같아 보입니다. 푸틴은 우선 중거리 미사일의 생산 재개를 통해서 서방 진영을 위협할 수 있도록 전진 배치를 하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눈여겨볼 건 지금 푸틴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블러핑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의 제재에 그동안 이중용도 품목 등 무기 생산 재료들을 수출해왔던 중국까지도 러시아하고의 교역 창구를 닫으면서 러시아는 당장 지금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북한에게까지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을 생산한다고요? 뻥도 이런 뻥이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러시아는 자신의 우방국들에게 미사일을 배치해서 미국 등 서방 진영을 압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역시 말도 안 되는 블러핑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잠수함과 군함들이 찾아서 군사훈련했던 쿠바는 미국의 잠수함과 군함의 정박도 허용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멕시코가 푸틴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고요? 이는 한마디로 푸틴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멕시코는 지금 미국에 기대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멕시코가 미국의 적대적 행위를 한다고요? 꿈도 꾸지 못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망상에 가까운 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위협은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있을까요? 핵전쟁 위협이 통하려면 상대방이 푸틴의 블러핑에 벌벌 떨면서 협상하자고 달려들 정도의 공포심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어느 나라도 푸틴의 핵 위협에 긴장하거나 공포심을 갖는 나라들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코 푸틴이 그런 불장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푸틴이 핵무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그날로 푸틴 역시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망도 함께
걸려 있습니다. 그런 도박을 푸틴이 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물론 푸틴이 죽음을 각오한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지금같이 엄청난 블러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겁도 많고 또 불안하다는 증거인데 그런 사람이 핵전쟁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푸틴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러시아 국경 지역을 벗어난 대도시에 서방 진영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은 일단 그런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 강도가 더해진다면 그런 규제 조치도 해제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러시아 제2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같이 미사일 공격을 받게 된다면 러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푸틴은 지금 그런 상상을 하는 것조차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말도 되지도 않는 블러핑을 입 밖으로 쏟아내면서 강한 척 위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화이트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